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댓글에서 네.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댓글이 있어서 뭔가요? 제 얘기긴 하지만 소개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제 이름은 이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하시죠. 마음에 안 들지만 하시죠. 네네. 다르마님께서 예. 오윤혜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 알아? 아이고야.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방금. 오늘 되게 힘이 쫙 빠졌거든요. 예. 방송이 많아서. 왜 힘이 빠지셨습니까? 방송에서 기를 하도 많이 빨려가지고. 예. 혹시 친구분 아닌가 자세히 보시죠. 다르마님. 아 근데 이 댓글로 갑자기 에너지가 확 충전이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에너지가 충전되셨다니. 예. 좋습니다. 예. 피드백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누님께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는 제한이 안 됩니까? 14번째죠. 예. 네.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까? 제한이 일단 법률적으로는 없죠. 아, 네. 그러나 우리가 법에 모든 게 정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것만 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건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법이 허용하더라도 그게 무제한 되는 법은 무제한 해도 되는 거는 없을 텐데요. 제가 보면 그런 세상이 있지에.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여론을 정면으로 어떤 위배하면서 네. 이거 한 차례 두 차례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한 모든 횟수를 뛰어넘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게 평화롭게 지나갈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이란 건 정말 강물 같고 파도 같은 것인데 이게 네. 법이 허용한다는 어떤 위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구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한 번 한 번씩 더 늘어갈 때마다 약간 마음속으로 대통령 좀 용서해드릴까 사과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국민조차도 예.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호님께서 하루의 사이다 오윤혜. 오늘 제 아니, 얘기가 많네요. 이거 읽지 말라고요? 아니. 왜 제가 그걸 눈빛이 약간 예. 괜찮으시죠? 예, 그럼요. 이 시간 제 시간이니까요. 물론 마음껏 즐기다 담당 가겠습니다. PD가 오윤혜 씨가 네. 피곤하시다니까 또 하나 올려주셨네요. 그렇구나. 우리 PD가 네. 뭐랄까 네. 사력 있고 따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센스가 넘치더라고요. 네. 예. 7910님께서 연금 개혁 관련해서 연금 개혁 관련 공론화를 거쳐 놓고 이제 와서 22대 국회로 넘긴 것은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 오랜 시간을 공론화 해놓고 모수개혁 아까도 전문가 나오셨을 때 제가 계속 여쭤본 부분이 왜 모수개혁이라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하지 왜 안 하지 도대체 왜 저런 고집을 부릴까?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정도면 합의하자는 목소리가 분명히 많이 그 나오잖아요. 수치는 합의에 근접했고 야당이 많이 양보했거든요. 근데 네.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한창현님께서 순표영님 하이킥 들으려고 하루 종일 밤새 기다렸어요. 이건 좀 약간 MSG. 왜? 네. 근데 밤새 말입니다. 하루 종일 밤새 우리 순표영님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죠? 네. 예. 오윤혜 씨 본인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고 왜 제 아니, 얘기한 그냥 건 또 MSG라 그러고. 약간 MSG가 없는 건 아니다. 네. 예. 저도 기다렸습니다. 예, 화가 납니다. 문명님, 순표영님, 예. 여름 오기 전에 소풍 한번 가시는 거 어떨까요? 100만인의 소풍, 가을 소풍 저희 공개 방송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 제가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 인터뷰도 하고 예. 제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풍만 연다면 예, 저희 추워지기 전에. 저희 PD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8시에 언론화서 있는 날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 시작해 봅니다. 예. 자맹을 끝낸 김건희 여사. 영부인으로 공식 일정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공식 환영 행사에도 김 여사가 참석해 모습을 예. 드러냈습니다. 자, 대통령의 대리사과를 기점으로 활동을 늘리는 모습인데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하반기 순방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굴을 드러낼 것이고 소외계층 등 봉사활동이 필요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소화하기 힘든 일정들을 이제 단독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하나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명품백 의혹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12월에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고발로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데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냈습니다. 보통 이제 건의기에 신고가 되면은 60일 안에 사건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30일 더 늘릴 수 있어서 최장 90일 동안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 90일을 넘긴 사례는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 안에 우리 또 김건희 여사님이 들어간 거죠. 이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사님은 최고 아니면 안 하시는군요, 항상. 1% 제가 봤을 때는 0.1% 안에도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이제 조사도 안 받으셨으니까 예. 소환 조사도. 그러니까 왜 어떤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 어떤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는 의혹들은 하나같이 어떤 예외, 의외 이런 것이 많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증거도 나왔잖아요. 예. 네. 아니 뭐 증거가 나왔다는 건 뭐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네. 어쨌든 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의혹은 어떤 데 가도 이렇게 의외적 적용, 예외적 적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국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1% 안에 예외로 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공익 신고들의 처리 기간이 신고 대상이 여권인지 야권인지에 따라 또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의혹이 나온 예.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니까 여권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108일째 조사 중이고요. 예. 류일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도 105일째 수사 중이고 예. 권재용 최초로 선거방심위원 셀프 민원 심의 의혹도 68일째 조사 중인 반면에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예. 의혹은 28일 만에 대검에 이첩되었고 예.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혹 의혹은 34일 만에 또 대검에 이첩되고 마지막으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 같은 경우는 41일 만에 경찰청에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김건희 여사 이름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 조사가 약간 이상하게 보이고 네. 의외로 보이고 이런 반면에 지금 야당에 관련된 조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신속하고 민첩하고 유능해 보여요. 네. 그러면 이 국가기관이란 신뢰성은 그 수사 내용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얼마나 공정해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쳐도 국민들한테 공정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이나 이쪽에선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혀 안 하고 있죠. 예 네. 왜냐하면 그런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을 하면 굉장히 그것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뭐 소환도 해야 되고 네. 보여주식 소환이라도 소환도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이제 과거에 권력기관들이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봐줄 때 봐주더라도 소환도 국민들 앞에 하는 척 해보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서는 거의 노골적으로 난 공정해 보이는 것도 안 할래 이런 어떤 행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도 이것도 통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 관련 사안은 질질질질 끌고 네. 야당 관련 사안은 며칠 만에 뭐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게 권익위 관계자는 이건 사건이 복잡하냐 간단하냐 이거 쟁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정치적인 이유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명품백이 뭐가 복잡하니까 그거 그렇게 복잡한 그걸- 일인 건지 그럼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거는 화면이 다 나와 있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그건 오윤혜 씨가 해도 그건 이틀이면 조사할 것 같은데. 하루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예. 발표 예정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방송 직전에 검찰 중간 간부의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 부장 검사들은 모두 자리를 유임했다고 예. 합니다. 요거 그러면은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의 진정성 이거는 믿을 수 있는지. 그래도 여론은 눈치를 좀 봤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죠. 왜냐하면 수사하던 분들을 손발들을 그대로 유지시켰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차장들을 다 바꿨잖아요. 그때 이미 어떤 수사에 진정한 수사 의지는 없다는 어떤 평가를 의심을 네, 하는 사람들이 했었죠. 많았고 네. 또 저는 약간 더 나아가서 이 원래 중앙지검장이 무슨 제대로 수사를 하려다가 좌천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매우 소극적이었죠. 그분조차도 대강 좀 마무리하려고 소극적으로 하려는데 소환 조사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바로 못 또, 봐주겠어. 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해석을. 뭐 물론 네.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것도 못 봐주겠다고 바꾼 분들인데 여기다가 손발까지 바꾸면 네.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그건 안 했다. 뭐 저는 제 해석은 뭐 그런 해석입니다. 뭐 제 주관적 해석이니까 뭐 네. 이게 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프지만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뭡니까? 과거에는 검찰개혁 사람들이 약간 피부로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 2년을 겪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훨씬 더 넓어졌다. 많이 이해가 많아졌죠 네, 국민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네. 예. 아 시간 다 됐나요? 네. 오늘 피곤하시니까 일찍 아니 끝내려고. 지금 그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혹시 말씀이 끊기실까봐 민망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예. 하프타임 본인 여기까지 칭찬이 안 올라오면 금방 끊으려 그러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It's